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위은환 사무관입니다. 현재 드론을 포함해서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라든가 그리고 항공 안전 기획을 총괄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업체나 이제 지역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제 무인 비행 장치 신활용 분야들 발굴을 위한 이제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을 저희가 이제 5개 공역과 15개 대표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이제 지난 1월 27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했고, 또 어제 영월에서 첫 비행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사업인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국토부의 역할은 사실 운영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총괄하고 있고, 그 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 제도 등을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또 시장이 또 안전하면서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 방안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드론 산업 현황과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지원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산업 동향은 이미 미래부라든가 산업부에서 많이 자료를 밝혀주신 게 있어서 크게 세부별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게 좀 유의미한 게 이제 군용기 시장은 여전히 무인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것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요. 조금 보시면 이제 틸그룹 15년 보고서에서 최초로 이제 이 민수 시장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무인기 민수 시장 자체가 조금 새로운 영역으로 같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는 이제 틸그룹 자체가 방산연구협회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초록색으로 보시는 게 이게 컨슈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용 드론이죠. 현재 DJI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미 어느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영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영역이라 보다는 일정 부분의 포션을 갖는 역할의 시장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규모가 매우 미미하지만 꾸준히 구성비라든가 증가하게 될 분야로 예상한 것이 바로 이 커머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기관이라든가 사용사업 업체가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드론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이 영역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좀 유의미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실 무인 헬기, 농업용 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도입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영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초창기에는 농업용 헬기 중심으로 사용 사업이 많이 커져 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촬영용 드론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 촬영에 기반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 공사장 관리, 드라마 촬영, 영상 촬영, 사진 촬영,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사용 사업으로 많이 등록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 집계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장치 신고 기준이 이제 개인 취미용은 12kg 초과 장비, 그리고 사업용은 전수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1000여 대 가까이 됐고요. 이제 사용사업체 수는 약 한 700여 대. 쉽게 말해서 이제 한 업체가 하나의 기종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영세한 규모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 도입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아직 공공 서비스라든가 민간의 큰 어떤 비즈니스 모델 영역을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시장이 이제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2kg 초과 사업용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증명 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약 한 800 후반, 900억 명의 조종자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올해 이번 달에 항공대가 드론 관련 전문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현재 총 4개의 지정 전문 교육기관이 생기고, 그중 2개는 이제 농업용 헬기 기반이고 2개는 이제 드론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 필요한 조종사 양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이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해외 제도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기급 150km 초과가 일반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항공기급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 중에 있고, 현재 조금 전체적인 로드맵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20년을 목표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무인기 패널 그룹의 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법상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급으로 분類되는 무인 비행장치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약간 체약국별로 안전제도를 마련하고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사실 150km가 딱 정해지는 않았고 체약국별로 지금 자체적으로 정하는 최대 수치가 150km입니다.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제 농업용 헬기라든가 이런 거의 양성화를 위해서 우선 국내 제도로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150km를 이제 비행장치급으로 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은 이제 시장 활용도가 높은 소형 드론 제도 구체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비행 데이터에 기반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한 예로 지금 작년 말 미국이 250g 이상에 대해서 전수 등록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워킹그룹 보고서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무인 비행장치의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으나 현재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관계로 가장 기초적인 중량에 기반해서 제도의 250g으로 목표치를 잡았다고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까지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제도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한창 이제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국토부가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배경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이제 이 활용 시장에서 활용 시장에서 좀 개발 업체들이 좀 약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인프라이면서도 국내 어떤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들의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드론에 대한 운영 경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서 도입을 망설인다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테스트 사이트를 확보해서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종들이 활용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검증도 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해서 제도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설계해서 아무래도 그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별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로 테스트 사이트를 많이 정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앞선 자료에서도 포괄적으로 뭐 중국이 가격 경쟁력, 미국이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부적으로도 보면 중국이 기술에서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업체분들 만나보면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한다는 게 대단한 거다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싼 부품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DJI 모델의 경우 대부분 활용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조작이 편하고 어쨌든 쓰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 개발 업체가 많이 힘든 거는 시장이 없어서입니다. 아직 납품할 시장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시장은 뭐 어떻게 하느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내 개발 업체 거는 아직 안정성이나 활용성을 본인들이 아직 못 믿겠다는 겁니다.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례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고 있는 이런 중국산들이 이미 활용 사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주요 언론에서 좀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중국은 항공에 있어서는 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했던 이제 중국이 네거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의 제도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에서 운영되는 드론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전략적으로 수출 시장 그리고 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을 가격 경쟁력으로 장악한 게 아니라 그 대량적인 양산 체계와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 신산업 분야는 무엇보다도 시장이 생긴 다음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융합이나 이런 새로운 제품, 혁신 제품을 통해서 공급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이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소개해드린 보통 자료인데요. 이제 무인기관에서 많이 이제 공역이 가장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FAA에서 13년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발표하면서 향후 공역 통합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3년도 현재 버전이고 그 연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유의미한 지표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고요. 쉽게 보시면 필요 기술 수준에 따라서 순수하게 수동 조종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반자동 형태라고 해서 경로점 자동 비행, 그리고 특수 임무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동 비행, 이제 어느 정도 식별 회피라든가 이런 게 되는 케이스까지고요.
그리고 완전한 지능형 자동 비행이라고 해서 항공기 수준의 안전성이 마련이 되면 실제로 공역 통합까지 간다는 이런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보면 경록중 자동 비행 장비들이 웬만큼 나와 있고, 지금 특수 임무용 자동 비행 장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시범 사업은 지금 두 패러그래프 범위 안에 있는 부분들의 현재적인 활용 가능성과 안전성, 그리고 실제 제도를 허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 공역 내에서, 현재는 분리된 공역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교통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최대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무인기어 통합은 국제 기준으로 같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기본 방향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유무인기 통합을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적어도 분리된 영역에서 소형 드론에 대해서 건전한 운영 환경을 정비하고, 앞으로 나올 이제 고성능 지능형 드론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 전략은 저희가 국토부는 항상 안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과 성장을 잘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운영 산업보다 위험도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위험도가 높아지면 산업 경쟁력, 시장의 경쟁력이 잃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장비를 어떤 도입기관이 활용할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이제 국토부가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항공법을 관리하는 부처라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기획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단순한 성능 기술 개발과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안전 기술 개발이 양대 축이 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완제품 성능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간의 성능 기술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좀 더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한 운영 기술이라든가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국토부도 R&D 투자를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모델의 공개적인 검증과 사례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 보여주고, 시장이 그것을 납득하게 하면 도입이 가능할 거라는 기본 프레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소형 운영 제도를 보완하고, 중기적으로 고성능 이제 산업용 드론의 상용화에 대비해서 다양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역 통합을 국제 기준 제정 작업에 참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시 언급해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크게 추진 전략은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상용화 촉진 지원, 그리고 운영제도 발전을 통해서 안전하면서도 시장이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안전기술 개발과 또 시험 인프라를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역이라든가 테스트 인프라, 이런 것들의 시설 인프라 측면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취미용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모든 장치 등이 어쨌든 조종자가 있고 운용자가 있고 제3자, 그러니까 타인과 공유하는 공공재라는 하늘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성숙한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만 시장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략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착수했고요. 본격적인 테스트 등이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 5개 공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초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 전환이 필요한 때 되면 현행 제도 범위를 넘어서는 고난도 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험 결과는 제도 정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신규 예산 반영을 통해서 성능 개선 지원이라든가 제도 연구, 사업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활용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어떤 투입 기체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하고, 현재 지금 이와 병행해서 현재 상용화 수준에 있는 드론을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들의 수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조사가 되는 성능 스펙들하고 매칭 작업을 통해서 실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또 개발 업체들이 실제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단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은 16년 그리고 17년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1단계 시범 사업이 하나의 개체씩 비행 안정성을 보는 시범 사업이라면 2단계 시범 사업은
다수의 개체를 동일한 공역에서 한표 운영하면서 교통관리가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보는 실증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사의 UTM 프로젝트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제도 발전입니다. 이미 지난 17일, 15일인가? 무투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무투회 소개된 내용을 이제 소개한 거고, 이 외에도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많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현재 리스트업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위험도에 기반해서 안전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좀 설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제도 개선을 하고, 실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아마 규제 프리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 프리존 내 드론 산업 TF의 간사 역할을 지금 국토부 운항정책과가 하고 있고요. 전남도가 드론 산업이 선정됐고, 현재 이제 드론 산업에 대한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프리존에서는 규제 개선과 그리고 재정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전남 지역의 가장 장점이 아무래도 공역과 그 시험 인프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드론 산업의 어떤 기초 생태계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전남도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작업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산업부라든가 미래부도 TF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전기술 개발이 지금 많은 이제 성능 개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투자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적어도 드론 교통관리 모델을 위한 개발 및 실증 연구를 미래부, 경찰청과 함께 다부처 과제로 현재 기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본과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드론 같은 경우에 현재 드론은 가망 인증을 적용하는 항공기처럼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고성능 장비, 장거리 운항 장비가 등장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나 어떤 디테일로는 인증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어떤 R&D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무인 항공기급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의 제정 작업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운영체계 개발을 위해서 현재 다부처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조종자격 전문 교육기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그 첫 결실로 올해 3월에 지금 추가로 한 곳이 됐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거에 대비해서 이 전문 교육기관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앞서 산업부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공해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좋은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유인기와 함께 무인기까지 통합적으로 장거리 시험도 가능한 시험장을 설계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이나 이런 산업적 활용이 초기에는 이제 소형 드론 위주로 형성될 것이고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사업 지역이라든가 보다 업계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는 가칭 드론 비행 성능 시험 센터 이 부분을 내년도 신규 예산 반영을 통해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이 시험 시설의 모델은 현재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아마 연구를 통해서 나올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초적인 시험 인프라라든가 시험을 하러 온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 시험도 좀 계측 장비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모델은 아마 예산 반영 작업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드론이라는 것이 취미용 사용 개인부터 사업자부터 다양하게 공공기관까지 여러 주체가 사용하지만 결국 하늘이라는 공공재를 쓰기 때문에 안전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국토부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민간협회와 함께 현행 그 공역 현황이라든가 무게에 따라서 비행 금지 구역 현황이 어떻게 다르고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본인 위치 기반으로 이제 휴대폰 어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테스트 계속 작업 중이고 한번 써보시고 여기 제가 명칭을 안 썼는데 홍보해야 되는데 Ready to Fly라고 검색하시면 아이폰이나 스마트 iOS 기반도 다 되니까요.
검색해 보시고 의견을 달아주시면 보다 사용 편의성이 높은 쪽으로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아마 지금 국내 안보 특성상 가장 불편한 게 아마 항공 촬영 부분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행 승인도 군 공역과 저희 국토부 관리 공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이제 안내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웹상으로 좀 일원화해서 간편하는 작업을 작년에 이제 국토부가 주관하는 무인기 TF에서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 연구 영역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자 영역이 진행 중이고 금년 말까지 이제 장치 신고, 사업 등록, 비행 승인, 뭐 안전성 검증, 자격 증명 현황, 그리고 항공 촬영 신청, 이 모든 드론 관련한 제도 신청이나 민원 인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한 통합 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다만 이제 관계기관이 여러 기관이고 국정원이나 이런 좀 군이라든가 대민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 보니까 다소 아마 최종적인 구현 모델의 퀄리티는 아무래도 하반기 이후에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가능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반 확대 측면에서 지난 1월 27일에 저희가 MOU 체결식을 했고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린 그 PPT의 초안 개념을 그날 행사장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비행 시연회가 영월에서 있었고 아마 3월 중에 나머지 4개 공역에서 또 순차적으로 시험 비행 스타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쯤에는 저희 시범사업 분야들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 주요 테스트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 분야들을 좀 모아서 이런 수요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 소개하는 한번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이번 계기로 국내 업체에서 개발되고 운영 중에 있는 드론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민수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는 계기를 통해서 개발업체와 수요처가 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행사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아마 시범사업의 절반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시기로 아마 기초 테스팅을 완료하고 고난이도 테스트를 일부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때쯤에는 좀 더 구체화된 시범사업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청소년 항공 체험교실이라든가 레저 스포츠 제전 등을 통해서 드론도 하나의 레저 분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이 사실 그 국토부는 지난 14년부터 안보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군기관 그리고 민간의 동호인 그리고 개발 제작 업체 그리고 작년 시범사업을 기획하면서부터는 미래부라든가 산업부 관계부처도 TF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보기관이라든가 이런 안전을 강조하는 기관이 들어가 있는 무인기 관련 TF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국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요. 이 TF를 통해서 사실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어플 개발 그리고 시범 사업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다양한 주체가 모여야만 시장에 좀 맞춤형 지원 정책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운영을 금년도에도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분야별로 우리가 뭐 주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사실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 운용 시장을 담당하는 국토부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TF를 통해서 필요한 논의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ETF에서 금년도에 지금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아마 초안 검토 작업을 할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무인 항공기급에 대해서 국내에서 각 파트별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공론화해서 논의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 등을 마련하는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